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어제부터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생신 축하합니다.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67회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석은 박살입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요? 경찰 추산 700여 명 정도가 집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자, 방송 나가는 오늘이 바로 박근혜 씨의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1심 선고가 되는 바로 그런 날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재판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가능성이 뭐 어느 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국정농단 사태의 1차적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이명박근혜는 자범 수준의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국가적으로 통일이네 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박근혜나 이명박이 좀 하찮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데 박근혜에 대한 일벌백계가 사실 우리나라 100년 지기의 어떤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 있을 박근혜 재판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참석 안 하겠죠? 안 할 거로 예상됩니다. 예. 생중계된다고 하는 거 거부한다고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생중계해야 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삐졌죠 또 벌써. 그러니까 저쪽의 논리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1심 결과도 국민들이 그거를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데 생중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법원에게 또 가처분 신청을 내리는데 법원 입장에서 또 그걸 안 받아주는 이 상태가 된 것 같고 일단 재판 참석 안 한다가 다수인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짠하고 나타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심 선고 TV 생중계가 첫 사례, 그리고 기소된 지 371일 만에 지금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총 100회라는 어마어마한 공판이 있었고, 이 중에 24번을 골석 재판으로 치렀죠. 그리고 이제 1심 선고일이 다가오는데, 올 거냐 말 거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있는데, 저는 안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재판을 참석해서 자기 죄를 변명하든 뭐하든 이쪽에 재판도 성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에 나가서 힘들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답변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내 죄는 어떤 거라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해도 지금까지 헌정수호의 어떤 의무를 갖고 있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대통령이 할 짓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몰라 나는 내 죄 인정하지 않아. 니들이 불공정하니까 나는 재판에 안 나가. 알아서 해. 배째라 작전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왜 그러냐면 살인죄도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요. 그건 이제 추후로 나올 거지만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살아남을 구멍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 근데 박근혜가 503호가 사실은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한데 법정에 나온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른 질문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급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마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그 최후 진술이 있거든요. 최후 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법정 안에 들어와 있는 밖에 있는 박사모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법원 앞에 그 집회 신고 인원이 6,500명이래요.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법부 안에서 판결 자체를 진흙탕 싸움인 양 보이게 하려고 박근혜가 아마 죄송합니다. 503호가 뭐 죄송할 것까지야 뭐 있어 그게. 아니 그 실명 불러주면은 안 돼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실명은 빼고 503호가 503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3호를 아직도 추종하고 있는 일부 추종 정치인들을 동원을 해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뭔가 여론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다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집회 인원 6,500명이요? 두당 2만 원씩만 해도 1억 3천이네요.
근데 실제로 6,500명은 안 나오고 한 60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죠. 그 숫자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속을 뻔했네요. 마지막 발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폐악이 장난 아닌가 봐요. 막 관 갖다 놓고 관뚜껑에다가 누구 이름 써놓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데 경찰 쪽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난동 수준의 어떤 설환이 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재판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야 박근혜가 마치 무슨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해서 생중계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억울함을 알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국민이 받아줄 만한 정서가 돼 있겠냐. 저것도 아직도 반성 안 했구나라고 하는 민심 악화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근혜가 일단은 안 나온다고 보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맨몸으로 지금까지 변호사까지 선임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속에는 503호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박정희 씨의 딸 박모 씨, 박정희 씨의 딸 박모 모근혜 씨. 모근혜 씨. 그냥 뭐 PC예요, PC.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재판은 그렇게 안 나올 걸 가능성이 높다고 치고 형량이 문제죠. 형량이. 구형량은 지금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정수석이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십시오. 1심 선고 25년 예상하고요. 참고로 최순실은 1심에서 20년 받았습니다. 예. 최순실은 20년 받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직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해야 된다. 공범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도적인 주범으로서의 입장이 있었다 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속마음입니다. 판사들의 속마음은 이재용과 관련된 혐의들은 무죄를 내려줘야 되니까 25년까지만 내려줘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25년 보는데 네. 저는 무기도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세월호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석 재판이 너무 많았고 불성실했잖아요. 또 재판부가 이 괘씸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 1심에서는. 예. 저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좀 무게를 좀. 근데 무기징역이 사면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사실 박근혜 전략은 재판에서 무죄 받는 전략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공범들이 다 유죄잖아. 그러니까 최순실 이하 공범이라고 불리는 정호성, 안정범 이런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선 재판에서 박근혜가 그중에 수개인데 그 무죄에 올릴 확률은 없고 박근혜 전략과 이명박의 전략은 똑같아요. 그냥 대충 재판 받고 사면 받겠다는 전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국적 정서를 보면요. 사면권이 남발한다고 해서 보통 60에서 70% 이상 형을 살아야 사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한 25년 맞으면 한 12년 정도 살면 국민적 정서가 뭐 사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불 수 있는 거고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사면 명단에 올릴 수도 있거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또 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살거나 한 5년 살다가 또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뭐 사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실제로 형이 30년이든 25년이든 확정되는 것이 사면을 늦추는 건 맞다. 그런데 워낙 죄가 중해서 제가 볼 땐 무기징역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박근혜 구형이 나왔을 때 대략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박근혜 씨도 재판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분석해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박근혜가 혹시 재판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뭔가 좀 측은지심이라도 가지면서 스물 몇 개 제목 중에서 한 이것 정도는 좀 억울하겠다 이 정도는 실드가 가능한데요. 다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어쨌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상은 25년? 예, 25년이고요. 저는 박근혜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503호께서 그 법정에 출두하셔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그 진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자라서 5035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저는 제가 모자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나를 옹이했던 측근들에 휘둘린 나의 이 모자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주범이 아닙니다.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인격이 돼? 자, 알겠고요. 자, 박근혜 씨에 대한 사실상의 촛불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넘어서 기소된 지 가장 중요한 날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을 내리는데 법원 입장에서 또 그걸 안 받아주는 여러 상태가 된 것 같고 일단 재판 참석 안 한다가 다수인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짠하고 나타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심 선고 TV 생중계가 첫사례. 그리고 기소된 지 371일 만에 지금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총 100회라는 어마어마한 공판이 있었고 이 중에 24번을 골석 재판으로 치렀죠. 그리고 이제 1심 선고일이 다가오는데 올 거냐 말 거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있는데 저는 안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재판을 참석해서 자기 죄를 변명하든 뭐하든 이쪽에 재판도 성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에 나가서 힘들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답변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내 죄는 어떤 거라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해도 지금까지 헌정수호의 어떤 의무를 갖고 있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대통령이 할 짓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몰라 나는 내 죄 인정하지 않아. 니들이 불공정하니까 나는 재판에 안 나가. 알아서 해. 이거 배째라 작전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왜 그러냐면 살인죄도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요. 그건 이제 추후로 나올 거지만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살아남을 구멍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 근데 박근혜가 503호가 사실은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한데 법정에 나온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른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선 재판에서 박근혜가 그중에 수개인데 그 무죄에 올릴 확률은 없고 박근혜 전략과 이명박의 전략은 똑같아요. 그냥 대충 재판 받고 사면 받겠다는 전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국적 정서를 보면요. 사면권이 남발한다고 해서 보통 60에서 70% 이상 형을 살아야 사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한 25년 맞으면 한 12년 정도 살면 국민적 정서가 뭐 사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불 수 있는 거고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사면 명단에 올릴 수도 있거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또 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살거나 한 5년 살다가 또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뭐 사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실제로 형이 30년이든 25년이든 확정되는 것이 사면을 늦추는 건 맞다. 그런데 워낙 죄가 중해서 제가 볼 땐 무기징역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박근혜 구형이 나왔을 때 대략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박근혜 씨도 재판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분석해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박근혜가 혹시 재판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뭔가 좀 측은지심이라도 가지면서 스물 몇 개 제목 중에서 한 이것 정도는 좀 억울하겠다 이 정도의 실드가 가능한데요. 다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어쨌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상은 25년? 예, 25년이고요. 저는 박근혜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503호께서 그 법정에 출두하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어제부터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생신 축하합니다.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67회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석은 북한입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요? 경찰 추산 700여 명 정도가 집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자, 방송 나가는 오늘이 바로 박근혜 씨의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1심 선고가 되는 바로 그런 날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재판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가능성이 뭐 어느 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국정농단 사태의 1차적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지금 이명박근혜는 자범 수준의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국가적으로 통일이네 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박근혜랑 이명박이 좀 하찮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데 박근혜에 대한 일벌백계가 사실 우리나라 100년 지기의 어떤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 있을 박근혜 재판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참석 안 하겠죠? 안 할 거로 예상됩니다. 예. 생중계된다고 하는 거 거부한다고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생중계해야 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삐졌죠 또 벌써.
그러니까 저쪽의 논리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1심 결과도 국민들이 그거를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데 생중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법원에게 또 급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마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그 최후 진술이 있거든요. 최후 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법정 안에 들어와 있는 밖에 있는 박사모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법원 앞에 그 집회 신고 인원이 6,500명이래요.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법부 안에서 판결 자체를 진흙탕 싸움인 양 보이게 하려고 박근혜가 아마 죄송합니다. 503호가 뭐 죄송할 것까지야 뭐 있어 그게. 아니 그 실명 불러주면은 안 돼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실명은 빼고 503호가 503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3호를 아직도 추종하고 있는 일부 추종 정치인들을 동원을 해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뭔가 여론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다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집회 인원 6,500명이요? 두당 2만 원씩만 해도 1억 3천이네요. 근데 실제로 6,500명은 안 나오고 한 60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죠. 그 숫자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속을 뻔했네요. 마지막 발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폐악이 장난 아닌가 봐요. 막 관 갖다 놓고 관뚜껑에다가 누구 이름 써놓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데 경찰 쪽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난동 수준의 어떤 설환이 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재판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야 박근혜가 마치 무슨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해서 생중계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억울함을 알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국민이 받아줄 만한 정서가 돼 있겠냐. 저것도 아직도 반성 안 했구나라고 하는 민심 악화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근혜가 일단은 안 나온다고 보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맨몸으로 지금까지 변호사까지 선임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속에는 503호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박정희 씨의 딸 박모 씨, 박정희 씨의 딸 박모 모근혜 씨. 모근혜 씨. 그냥 뭐 PC예요, PC.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재판은 그렇게 안 나올 걸 가능성이 높다고 치고 형량이 문제죠. 형량이. 구형량은 지금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정수석이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십시오. 1심 선고 25년 예상하고요. 참고로 최순실은 1심에서 20년 받았습니다. 예. 최순실은 20년 받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직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해야 된다. 공범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도적인 주범으로서의 입장이 있었다 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속마음입니다. 판사들의 속마음은 이재용과 관련된 혐의들은 무죄를 내려줘야 되니까 25년까지만 내려줘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25년 보는데 네. 저는 무기도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세월호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석 재판이 너무 많았고 불성실했잖아요. 또 재판부가 이 괘씸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 1심에서는. 예. 저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좀 무게를 줍니다. 근데 무기징역이 사면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사실 박근혜 전략은 재판에서 무죄 받는 전략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공범들이 다 유죄잖아. 그러니까 최순실 이하 공범이라고 불리는 정호선